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미 뭐 역시나 공지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발표자가 글쓴이가 전부 다 발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 몇 분만 발표를 하시는 거고, 이 발표 선정 기준은 글의 완성도나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해에 안경사분들이 좀 더 관심 가질 만한 주제들일 것 같은 분들 위주로만 발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수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직접 다 그 VX40이라고 해서 시각화시켜서 디자인을 다 직접 촬영도 하고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한 거, 이게 되게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이번에 선정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김창희 선배님께서 그 코팅과 관련된 역시나 비교를 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청광 차단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역시나 다 직접 측정을 하고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주제일 것 같아서 이렇게 3가지 주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준 선생님이 안 한다고 하는 걸 하라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럼 글 쓰지 말고 나와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무작위로 질문하시면은 아는 선 내에서 답변을 하실 텐데, 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크게 바뀌는 게 뭐냐면, 한 주제당 발표 시간이 되게 길죠. 1시간 반이잖아요. 이 1시간 반은 쉬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요. 그래서 마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글자를 갖고 있으니까 딱 요 그림처럼 나올 거고, 이번에 새로 나온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부터 주변부까지 디옵트가 바뀌죠. 가면 갈수록 증가하니까. 그래서 중심부는 좀 약하게 해서 여기, 주변부를 갈수록 더 세게 해서 좀 더 안구의 형상과 유사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제 스타일리스트의 이제 렌즈렛이신 거고, 물론 렌즈렛은 구면이 아니라 비구면에서 썼기 때문에 렌즈렛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 나오는 신경물질이 레티노익산. 레티노익산은 원시성 디포커스가 자극제가 돼요. 그래서 걔가 원시성 디포커스일 때는 이 레티노익산이라는 게 나오면서 안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 레티노익산이 근신을 진행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 좋은 놈인 거죠. 안구를 정상적으로 성장시키는 놈이니까. 근데 그게 수독돼야 될 때, 더 이상 이제 원시 상태가 아니라 정시가 되면은 원시성 디포커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조절도 정상적으로 작용한다면은 이 초점 자체가 망막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을 테니까 원시성 디포커스 상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레티노익산이 잘 나오지 않을 테니까 얘가 안구를 성장시키는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 이후에도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면은 안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때부터 나쁜 놈이 되는 거지, 원래는 착한 놈이다. 성장을 일으키는 놈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절. 그런 거 입에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까운 데를 본다든지 원시 상태이든지 아무튼 원시성 디포커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 흐림을 인지하고 그 흐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절이라는 이제 중추에서 신경이 작용하잖아요. 그게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지배를 받고, 그러면 거기서 신경을 딱 하면은 우리 눈까지 막 신경이 착착 하다가 이 눈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물질을 쫙 뿌려요. 그러면은 눈 안에 이제 소포라는 방 안에서 무스칼이라는 수용체가 아세틸콜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예요. 걔가 계속 치고 있다가 아세틸콜린이 나왔다 이러면 그때 방에서 나오면서 둘이 딱 만나면서 조절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무스카린은 결국 조절이 일어날 때 눈에서 나오는 이제 신경물질인데 아주 정상적인 거고, 이 무스카린을 다시 5개의 서브 타입으로 나뉘게 돼요. M1부터 M5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M3가 거의 조절을 담당한다고 하고, 아직 이것도 막 연구 중이어가지고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거의 근데 내용이 맞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M1이 안구를 성장시키는 요인이 된대요. 즉 그러니까 조절을 하려고 그냥 작용한 것뿐인데, 무스카린 수용체도 나온 것뿐인데 이 중에서 M1이라는 놈이 안구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즉 우리가 가까운 데를 많이 보면 눈 나빠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요 말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안구를 성장시키는 신경물질뿐만 아니라 억제시키는 신경물질도 있는데 얘가 이제 도파민이라는 신경물질이고 얘는 자연광에서 가장 많이 방출된대요. 그리고 도파민은 즐겁고 신날 때도 많이 나오죠. 재미있는 실험 중에 하나가 실외에서 야외에서 햇빛에 노출된 상태에서 책을 길게 봤어요. 완전 둘이 대립한 거죠. 뭐가 더 센 놈인가 했는데 얘가 이겼어요. 바깥에서 책을 오래 봐도 별로 눈이 안 나빠졌대. 그만큼 야외 활동, 자연광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끝나죠. 이게 일반적으로 검사를 할 때 원거리 검사와 근거리 검사만 하면 되는데 이게 사무용 안경은 모니터가 이렇게 위치마다 사람마다 두고 쓰는 게 다 다르고 뭐 어떤 경우는 심지어 노트북만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시선이 좀 내려가는 부분에서 또 거기에 위치하는 부분에 가입도를 또 적절히 생각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사 중간에 한 가지 더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까다로웠던 것 같고요. 일단 첫째로 노트북, 네, 설명을 제가 미리 다 해드렸는데 차단과 우리 이제 그 코팅 차단의 그 추가열 곡선을 한번 넣어봤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여기 지금 소재 차단의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거든요. 확실히 400나노미터를 지나서 410, 415 정도까지 소재 차단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435, 440 여기는 오히려 잘 차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두 수치가 모두 높아야 좋은 부분을 잘 차단해야 하는 부분을 잘 차단하는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높은 걸 보면은 다 블루 코팅이죠. 자이스 BP, 니콘 C 블루, 그 다음에 이제 호야 비너스 가드 블루, 그 다음에 호야 풀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호야 그 비너스 가드 블루보다 호야 풀 컨트롤이 수치가 낮은데 그만큼 반사가 덜 돼요. 그러니까 미용적인 문제, 우리가 이제 유령상 고스트 이미적인 문제, 노란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한 하나의 좋은 여벌 렌즈죠. 그리고 또 앞에서 언급됐던 렌즈들이 갖고 있지 못한 하나가 있죠. 뭐가 있나요? 항균 기능이 들어간 유일한 여벌 렌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균 기능을